미 식품의약국 FDA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시 정부와 공무들 간 갈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뉴욕시 위생국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득 미비자 대상 현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앤드루 코모 전 뉴욕주 주지사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됐던 뉴저지 한인 여성의 사체가 실종된 지 넉 달 만에 확인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상록회가 제11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미 식품의약국 FDA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내달 초 해당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녀에게 백신을 바로 맞추려는 부모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회의를 거쳐 예방접종의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 승인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FDA 외부 자문위가 찬성 17표, 기권 1표로 승인을 권고한 지 단 며칠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미국 내 약 2,800만 명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이 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됐으며 이미 미국 전역의 소아과 등 의료기관들은 백신 접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대유행을 끝내려면 어린이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위험은 적지만 높은 활동량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욕 등 일부 각 주지방정부는 어린이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57%에 머물러 있는 미국의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에도 큰 진전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듯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내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 보건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부모들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불신하며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의료조사기관 KFF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중 27%만이 백신이 출시되는 즉시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는 아예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게 하겠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백신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먼저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다리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꼽았습니다. 약 76%의 부모들은 매우 또는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고 71%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6%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걱정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민주당 뉴욕시 의원 예비선거에서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본선거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나올지 뉴욕 한인 사회의 최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본선거를 나흘 앞두고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23선거구의 린다 이 후보와 26선거구의 줄리 원 후보 등 2명은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득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가든스, 베이사이드 힐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 린다 이 후보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리 후보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66.4%의 지지를 받은 제임스 라일리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안 최대 밀접 지역인 퀸즈의 아시안 인구는
66만 631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14만 8,84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23선거구는 한인 등 아시안 밀접 지역이어서 린다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중교통, 시니어 서비스 확대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56.5% 득표율로 당선된 26선거구의 줄리 원 후보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의 마빈 제프코트 후보와 맞붙고 있습니다. 26선거구에 포함되는 롱아일랜드시티의 아시안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에스토리아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 아시안 인구 비율도 높기 때문에 줄리 원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줄리 원 후보는 6월 예비선거 때 티벳, 네팔, 벵골 등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원 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뉴욕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몰 비즈니스를 구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한다면서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소기업 일자리 보존법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9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민주당 토니 아벨라 전 뉴욕주 상원의원과 20선거구 샌드라 황 후보도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법원이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에 예정대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반대 시위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최대 경찰 노조인 경찰자선협회 PBA는 뉴욕시가 내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예정대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뉴욕시 경찰관 및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29일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최소 한 차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접종 증명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공무원은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발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시경과 소방국, 청소국을 포함한 모든 시 공무원이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며 시정부의 기본 기능을 담당했던 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7일 기준 NIPD 접종률은 75% 수준으로 이대로 갈 경우 경찰의 4분의 1이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FDNI도 현재 접종률이 65% 수준으로 소방 인력의 20% 정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FDNI 측은 직원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비상 대기에 들어가는 등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화재나 사고, 앰뷸런스 출동 시간 등 2-3배 정도 지연될 수 있어 피해가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의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기한이 오늘 오후 5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위생국 직원들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뉴욕 시민들이 쌓인 쓰레기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브런트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브루클린과 스태튼-아일랜드 일대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주민들이 악취 공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구역질 나는 악취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생국 트위터를 통해 항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한 번도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악취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 시장은 28일 일부 위생국 직원이 일부러 쓰레기를 수차례 수거하지 않아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이 많다며 위생국 노조와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수거 거부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 밀워 지역은 이번 주 초 처음으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수거 이래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루클린 지역과 스타튼-아일랜드 일대에는 인도 옆으로 어른 어깨 높이만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스타튼-아일랜드 일부 지역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쓰레기가 한 번도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 시한인 오늘 오전 현재까지 위생국 직원의 1회 이상 접종률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연방 차원의 혜택에서 제외된 서로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신청 접수는 주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금과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가정 연소득이 5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은행 계좌 기록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혜택은 출생지와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개인당 1회에 한해 최대 1,000달러, 가정은 최대 2,000달러의 지원금이 수여됩니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 입금이나 수표, 선불 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해당 지원금은 일회성 긴급 구호 성격으로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 관련 단체들은 서류 미비자를 위한 지원금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 4천만 달러는 뉴저지의 거주 중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 46만 명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에다 선착순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절실한 이들 중 제외되는 사람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사임한 앤드루 커모 전 뉴욕 주지사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8일 뉴욕주 법원행정처는 올바니 카운티 법원에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경범죄 기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특검 수사보고 발표 직후 올바니 카운티 셰리프국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소장 내용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고의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내부에 손을 강제로 넣어 성추행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올바니에 위치한 뉴욕 주지사 관저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CBS 방송 인터뷰로 주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올바니 카운티 셰리프국에 주지사를 형사고소한 전비서 브리트니 코미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바니시 검찰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되게 되며 내주 쿠오모 전 주지사를 체포해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 맨하탄과 나소, 웨체스터, 오스위고 카운티 검찰에서도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에 있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와 코미소 전 직원의 변호사는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전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재임 당시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을 성추행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퇴임 후 2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공방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됐던 30대 뉴저지 한인 여성 로렌 조 씨를 기억하십니까? 수색 도중 지난 9일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뉴저지주 출신의 한인 여성 로렌 조 씨가 팜스프링 인근 유카밸리에서 실종된 지 넉 달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수색을 벌이던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검시관은 험난한 사막지대에서 조 씨로 추정되는 미확인 시신을 발견했다며 시신에 대한 정확한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시신을 검시소로 이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검시관은 성명을 통해 당시 유카밸리에서 발견됐던 시신이 30세의 로렌조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추가 정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할 것이며 결과는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로렌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경 유카밸리의 벤마트레일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습니다. 조 씨는 당시 전 남자친구 코디 오레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그와 다툰 뒤 휴대폰과 지갑도 소지하지 않은 채 숙소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남자친구가 이를 신고했고 사건은 수색 3시간 만에 실종으로 전환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개월간 조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상과 상공에서 광범위하게 벌여왔습니다. 조 씨 사건은 최근 20대 백인 여성 개비 퍼티토 씨의 실종 사건이 크게 부각되자 유색인종 실종 사건에는 무관심하다는 언론의 불균형적인 보도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8일 저녁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제11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상록회가 기관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과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저녁 6시 30분부터 드림밴드 오프닝 공연과 함께 7시 본 행사 및 식사, 축하 공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차영자 회장은 그간 운영해온 프로그램들을 계승 발전시킨 협력업체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뉴저지 상록회 전임 회장들과 손한익 뉴저지 한인회 회장, 손종만 뉴저지 내일협회 회장, 백광수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회장 등 지역 한인 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유산을 불러주는 상대 한인들이 모여 계시는 뉴저지 상록회 후원들로 인해서 오늘의 한인 사회의 발전에 깊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이 피땀 흘려 이룬 사업과 자녀교육의 성과가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음 주 본선거에 출마하는 여러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축하 말씀과 축하 서한을 전달하며 선거 전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For the Great American community, that's flourished. It's a lot more now because of your involvement in making America a stronger and better place to live. America, New Jersey, Bergen County, and the towns you come from. So thank you for your involvement. I'm proud to say that I'm from the 37th District with my Korean friends. 자리에 참석한 시니어들을 비롯한 한인들은 입을 모아 뉴저지 상록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버텨온 만큼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에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할 경우 무제한 요금제로 자동 전환되는 운임 상한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옴니 결제 시스템을 7일 기준 $33, 30일 기준 $127 이상을 사용할 경우 무제한 요금제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재 옴니 시스템은 일회 요금만 결제할 수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카드처럼 7일권과 한 달권 요금제 옵션이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시행은 MT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뉴저지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 대상은 건강보험에 현재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현 가입자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건보 거래소에서 갱신이 이어진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가입 및 갱신은 각 주별 건보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한 뉴욕시 유니버셜 프리케이 등록 학생 수가 올해도 비슷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교육국 산하 유니버셜 프리케이 등록 학생 수는 대략 6만 명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만 명 정도 급감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외 이주 증가, 신규 이민자 감소,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담배 판매량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은 27일 지난해 담배 제조업체가 도소매업체로 매입한 담배량이 0.4%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임과 유흥, 여행 등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인의 판매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배 제조업체들도 광고와 할인 판매 등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